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준생입니다. 최근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규제에 서울집 산다, 늘어난 아파트 상경투자,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은 줄었지만 외지인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 49,810건 중에서 외지인 거래 비중은 26.6%를 차지했다. 지방광역시 사람들의 상경투자는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졌다. 지방광역시 거주자들이 경기도에서 구입한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 2,275건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35% 증가했다. 1분기 동안 1000건 이상 거래된 지역은 수원, 화성, 용인, 부천 등이다. 자, 규제에 서울집 산다, 늘어난 아파트 상경투자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집을 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 사람의 시각으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주위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 라고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 라는 옛 격언을 간절하게 실천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쩐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대답만 하곤 합니다. 그럼 누가 이들을 이렇게까지 서울 찬양론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2015년부터 시작된 무시무시한 서울 부동산의 상승 실적이 배우로 지목됩니다. 자고 일어나니 1억이 올랐다 라는 언론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듣다 보면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 떼돈을 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유명 인사들까지 서울에 몇 채씩 가지고 있다는 뉴스, 이 모든 것이 바로 서울 부동산을 전국구에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로 작용되게 되는 거죠. 요새 말로 어그로 끈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대학을 나와서 똑같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누구는 이공계 전공이라서 지방으로 발령받고 누구는 상경계 전공이라서 서울 본사에서 시작을 하고 똑같은 연차에 똑같은 연봉인데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서울에서 집을 하나 사게 되었고 누구는 지방으로 발령받았는데 편안히 회사 생활을 하라고 기숙사를 제공받았고 차도 사고 했는데 나중에 동기 모임을 해보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나 자신만 아주 초라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서울에 거주를 해야겠다 라는 목적이 아닌 지금 안 사면 내 자식 때가 되면 더욱더 살 수 없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주말이면 서울에 임장하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요? 서울의 공급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면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감소가 될까요? 저는 서울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신규 택지를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실현까지는 어렵겠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방임을 하는 편이 좀 더 옳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방에 투자하고 있는 저로서는 서울 아파트를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요? 물론 저 역시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도 결국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지역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소유로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유세 내는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제2의 삼성전자 그리고 제2의 현대차를 찾기 위해 부단히 손품을 팔기도 하는데요. 서울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달라졌던 것들, 정부 청사가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겪었던 일들, 대기업 연구소 단지가 들어오면서 발생시킨 인구의 이동, 이런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곳이 서울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을 거울로 삼고 앞서 말씀드린 제2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베트남에서 찾듯이 제2, 제3의 서울이 될 곳을 찾는 편이 안정된 투자를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은 가장 많이 올랐던 투자처이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한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위에 있는 2명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은 서울 강남 거주자입니다. 주공아파트에 들어가서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주위 아파트 대비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시세로 약 20억이 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지방 거주자입니다. 과거 강남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재건축을 통해 신축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축이 연식이 좀 되어서 시세는 현재 약 20억 정도 합니다. 이 두 분 중 누가 더 자산을 많이 모았을까요? 바로 지방에 거주하지만 서울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본인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다는 그 점은 부동산 투자에서 항상 유리하게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내 집 장만을 하고 실거주까지 한다면 상승을 해도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지방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주 비용으로 거주를 하고 여윳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가 투자적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서울에 살지 않아서 투자를 못한다, 큰 물에서 놀아야 돈을 벌 텐데 지방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던 간에 투자는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에 임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